어제 대규모 촛불 집회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인사들이 잇따라 모임과 강연을 열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꼬일 대로 꼬인 전국 매듭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차은택 씨 변호인이 검찰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밝힌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차은택 변호인은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 그리고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다. 또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의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 또 김기춘 실장의 공간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종 전 차관 그리고 당시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크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먼저 짚어보자면 이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 그리고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차은택 변호인의 얘기는 하나의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한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동안 언론 보도로는 이런 유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차은택 변호인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근거가 분명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뭐가 밝혀지는 거냐 하면 최순실 씨와 우병우 수석 간에 뭔가 커넥션이 있음을 우병우 수석이 직접 친 건 아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하고 그다음 차은택 씨, 최순실 씨 같이 골프를 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위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이 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이런 비리라든가 이런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고도 덮었을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하나의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팩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 교수님. 보면 지금 한 세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중심이 최순실 씨다. 최순실 씨가 우병우 장모와 차은택 씨와 같이 골프를 치게 되고요. 최순실 씨 소개로 김기춘 공관에서 김종 차관을 만난다. 이게 이제 최순실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병우 장모와 골프를 쳤다는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상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또는 뭐 더 나가면 공모까지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 하나의 실타래가 여기 열리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공관에서 만났다. 김종 차관이다. 문화부 차관이다. 이건 뭐 인사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엮여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진술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사에. 네, 김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을 지금까지 완전히 부인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은택 씨를 공관에서 만났다. 이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김기춘 실장이 며칠 전만 해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는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모른다고 해왔는데 이거로 인해서 그 말이 사실상 완전히 거짓말임을 사실상 밝혀지는 셈인데요. 공간에서 최순실 씨 소개로 차은택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김종 문화부 전 차관 등을 만났다고 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이제 또 하나는 정성근 때 장관 내정자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든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 씨를 알고 있었음이 최순실 소개로 만났다니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골프 회동을 통해서 최순실과 우병우 수석 간에 뭔가 관계가 있는 게 밝혀져서 우병우 수석은 뭐 그동안 최씨를 안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김기춘 시장님마다 강력 부인은 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래서 이번 계기에 지금 검찰 수사 막바지입니다만은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과연 이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이런 국정농단이라든가 이권 개입, 그런 전근대적인 이런 아주 이권 개입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 어떤 덮는 역할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함을 보여준 겁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차은택 씨의 변호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 내용을 밝힌 시점도 차은택 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검찰과도 이 부분, 검찰도 이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 수석이 언급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물론 29일부터 그 출범 과정을 밟게 됩니다만
검찰이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까지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좀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차은택 씨의 어떤 프리바게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 상당한 진술, 아주 중요한 진술을 지금 변호인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검찰이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던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일을 했었느냐를 이번 이 진술이 사실상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게끔 하는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진 않지만 하는 계기로 이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진술은 굉장히 사실상 검찰과 교감하에 나온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은택 씨 변호인 이 발언 못지않게 그 앞서서 주목받는 부분이 이제 차은택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이 당초 예상하기로는 이 검찰에서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관 여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 이 내용이 또 공소장에 적시가 됐거든요. 이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차은택 씨를 기소하면서 차은택 씨를 이제 직권 남용, 그다음에 이제 강용, 횡령 등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한 부분 한 서너 가지를 적시를 했어요. 적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번 공모 관계에 있음을 어느 정도 밝힌 셈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포스코 그 자회사인 광고회사 포레카가 이제 매각이 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안 넘어가게 잘 살펴보라라는 걸 안종범 당시 수석한테 지시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최 씨가 사실상 운영해온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사로 선정되도록 하라라고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 또 하나는 차씨 측근인 그 홍보 전문가가 있는데 그 KT에 여러 채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뭐 이런 것들을 지시한 거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일종의 공범이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거를 계속 이번에도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검찰이 이 차은택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관여 사실을 적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하는 강수를 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요청을 했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오늘 차은택 씨의 공소장 공개 그리고 이 차은택 변호인의 진술 이런 것들이 이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 거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나요? 또 한 번의 압박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그 공소장을 보면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증거 자료가 없이는 그런 말들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 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이 29일 지금 검찰이 요청한 29일에 대면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수락하게끔 압박하는 요인. 뭐 수락을 안 한다고 해도 결국에 그 부담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놓는 검찰의 어떤 전략이라고 보이는 거죠. 네, 검찰의 이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29일까지 대면 조사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청와대 입장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청와대는 뭐 어떻든 최대한 버티자.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말자라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난번에 처음에 대국민 담화할 때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때 뭐 필요하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그렇게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게 그런 원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응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넘겨서 시간을 벌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검찰은 이번에 세 가지를 반드시 특검에 넘어가기 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대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뇌물죄를 가급적 기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또 하나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번에 팔짱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에 관련된 걸 관련해서 사법 처리를 하는 쪽으로 해야 하여튼 국민들의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본격화되고 내용물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어제도 보면 190만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더 분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무슨 새로운 담화 뭐 이런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 검찰 수사 를 먼저 하나하나 성실하게 받아내면서 시작할 때 국민들의 어떤 분노도 조금씩 완화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시작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국민들의 어떤 의사와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막판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관심이 되고 주목이 되는 게 말이죠. 최근에 검찰이 이제 뭐 비공식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가 이제 10초만 이런 증거 자료를 공개해도 네. 촛불이 횃불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거를 뭐 10초만 공개해도 이런 굉장히 뭐 파장이 있는 게 나온다. 결국에 무슨 스모킹 건 결정적인 게 뭐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했는데 과연 이제 그 스모킹 건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정우상 전 비서관의 전화 녹취된 게 뭐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박 대통령 녹취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의 소위 메모 수천 메모 같은 데서 중요한 게 나오거나 이런 것들 혹시 공개할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압박을 가하느냐, 검찰이 그런 걸 취하느냐 하는 게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도 막판 스퍼트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치권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정치권이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오늘도 사실 어제 대규모 촛불 집회 이후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여권 탈당파들이 오늘 오전에 모여서 회동을 했고요. 잠시 후에 이제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 회의도 이 총회를 열 예정인데 오늘 오전에 이 탈당파 의원들 모임에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12월 9일에는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탈당파도 그렇고 비박계도 그렇고 좀 시간을 이제 빨리 해서 이 가시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나 탈당파는 이미 탈당을 했는데 지금 더 연쇄적인 탈당을 예상하고 또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단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비박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또는 뭐 김무성 전 대표가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결정을 늦추고 있는 거죠.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들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친박계가 나가주길 바라는 부분인데 뭐 사실 그렇게 상황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상황이 되려면 사실은 비대위가 뜨고 비대위원장이 비박계가 중심이 돼서 꾸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정현 대표가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12월 중순까지 21일까지 있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예컨대 지금 탄핵 의결이 될 텐데 탄핵 의결의 과정에서 분당 또는 탈당의 과정이 아무래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탈당파라든가 비박계는 마지노선이 9일쯤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김 교수님께서는 지금 9일쯤을 마지노선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새누리당 비주류가 요청해서 열린 의총을 보더라도 뭐 전체 의원 중에 60명만 참여할 정도 사실상 이미 뭐 심리적으로는 거의 분당 상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워낙 이 많은 일정들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특검 출범 그리고 뭐 탄핵안 처리도 이르면 2일 날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일정으로 봤을 때 이번 주가 특히 분당이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로 그거죠. 이제 탄핵을 처리하는 게 분당의 상당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보수 정당은 이게 분당 수준에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건 별로 안 하고 뭐 일부 이탈은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탄핵을 하게 되면 지금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지내왔습니다만은 한 지붕 속에 사실 살기가 어려운 분위기로 가게 돼요.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는 건 완전히 정치적 입장이 정반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촛불 민심으로 따라가느냐, 반대간으로 가느냐는 이런 걸 가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탄핵안이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가급적 빨리 2일이나 9일 처리하는데 2일 날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비주류가 사실 선택권을 쥐고 있어요. 새누리당 비주류가 우리가 2일 날 하겠다는데 이 비주류가 불참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주류는 지금 2일 하는 게 유리한지 9일 하는 게 유리한지 하는데 지금 그거에 의해서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뭐 2일이다 9일이다 지금 그러는데 선택권은 사실은 비주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새누리 비주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엔 국민에게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은 지금 빠른 이제 이 진퇴의 결정 이거를 요구하는 것인데 2일이다 9일이다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사실상 야권의 결정이 있는 것인데 야권도 결국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일이 무슨 날이냐면 예컨대 예산안 통과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중요해도 예산안 통과라든가 국정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좀 진행을 해 나가면서 사실 뭐 2일 한다고 9일 한다고 해서 큰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여야 간에 특히나 비주류와 야당 3당 간에 어떤 의견 조율이 있고 9일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비주류 측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40명이 넘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60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야당하고 무소속 의원 수가 172명이기 때문에 사실 40명만 되더라도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명 종족수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사를 밝히는 건 탈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 확실하게 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 때문에 이게 뭐 기명 투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탄핵안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 고민하는 새누리당 비주류에서 고민하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탈당을 미리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만에 하나 차질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 주류 친박계가 굉장히 설득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청와대가 또 수석 같은 게 나서가지고 막 전화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40여 명이 넘는 거로 돼서 무난하게 현재 투표가 되면은 탄핵안이 200명을 넘는 172명 플러스 40명 이상 하면 그렇게 200명 이상 확보하면 가져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만에 하나 이제 그 집요한 설득에 못해서 이제 만약에 30명 이하로 줄어들어 버리면 그 만약에 가결이 안 되게 되면 이제 그 탄핵안을 그걸 통해서 이제 탈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탈당한 입장에서 그걸 분명하기 위해서 후속 탈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은 당을 달리해야 뛰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당시에는 완전히 당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말고 이미 다른 야당일 때 민주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탄핵에 가세하면서 완전히 그 다른 당 사람들이 찬성해서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탄핵에 찬성하려면 미리 탈당하는 게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비박계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이 선택이 운명을 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친박 대 비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회유와 설득, 뭐 남경필 지사에 따르면 회유와 뭐 압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초재선들한테 이렇게 해진다고 뭐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 초재선들 국회의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재선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93대 4%의 엄청난 지지율 차이.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뭐 12%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제 190만, 200만 원 육박하는 촛불 민심을 볼 때 사실은 40명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조기에 이걸 마무리 짓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어떤 재선이라든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40명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현재 이 전국이 탄핵 전국으로 흘러가면서 현재 이 전직 국회의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관계 언론들이 서울의 모 호텔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을 것으로 좀 전망하십니까? 원로들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생각하는 당이라든가 개인의 입장보다는 먼저 국가를 생각하는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갖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순간에 대통령이 어제 그 촛불 민심으로 대통령이 퇴진이나 하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여야도 또 한 발씩 물러나서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그 국정의 안정을 찾는 그래서 안보를 해도 전혀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고 지금 경제 문제 같은 것도 시급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의해서 지혜를 짜내야 된다. 대통령도 어떻든 퇴진의 길로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야도 한 발씩 물러서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정치권의 구체적인 이제 뭐 정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적인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박 대통령 퇴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오늘 원로들이 이 의견을 모아서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건은 이제 박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여부인데 사실 지난 10월에도 이틀 동안 보수진보 원로를 만나서 쓴소리를 직접 받아 적었다고도 하는데 그때 뭐 거론된 검찰 수사도 대면 조사도 사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로들의 쓴소리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결국엔 그 맥락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의장 전직 총리들이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떤 기조의 어떤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사실상 제일 중요했던 것이 검찰 수사를 받고 최재경 민정수석이 들어와서 사실상 수습 국면으로 이제 전개를 시키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요구에 응답하는 뭐 그런 상황이 전개를 우리 국민들도 예상을 했고 이제 수순이 그렇게 갈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뭐 변호인이 선임되고 나서부터 사실상 뭐 이 검찰 수사 거부 뭐 이 특검도 이제 공정한 상황이래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적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미 이제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실상 뭐 전직 총리라든가 뭐 국회의장단이 합의를 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그렇게 변할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적다고 보고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서 박 대통령이 봐야 되는 거는 국민의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는 어떻게 하든 진상 규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국민의 요구에 이제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좀 상황이 개선될 수도 있는 여지가 열리는 것이죠. 네,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는 사실상 뭐 침묵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주에 탄핵 추진이라든가 특검, 뭐 국정조사도 사실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서 별도의 대국민 담화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대국민 담화를 형식으로 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여러 가지 자기 회의에서 말을 하는 방식이든 다른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이 될지 그동안은 요 현안에 대해서 좀 침묵해 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그런 입장 발표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차 담화한 이후에 보면 지금은 말 한마디 더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더 국민들의 오히려 더 분노가 확산되는 이런 식으로 전개돼 왔기 때문에 현재 발언을 요즘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심판의 과정에도는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지만 탄핵 표결 전에도 이제 자신의 마지막 소명 차원에서라도 입장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드려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입장을 밝히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예를 들어서 설득하는 이야기라든가 국민들한테 뭐 하는 이런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보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의결 과정에서 그때 취재하는 현장의 기자였는데 그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딱 들어간 이후에는 그 말씀하기 좋아하는 분이 말 한마디를 못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탄핵 심판에 모든 변호인이 대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게 검찰 수사에 가서 진술하는 거 말고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다른 회의,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어떤 입장을 이런 형식을 빌어서 밝혔을 경우에도 일각에서는 또 비판적인 여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담화를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심이 더 악화되는 것이 반복이 돼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엔 검찰 수사의 내용과 그 사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 즉 거짓말이다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이제 상황을 악화시킨 부분인데 그러면 이 3차 뭐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한다. 그럼 뭐가 알맹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동의를 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걸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줄 수 없다면 차라리 담화를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거죠. 국민들이 요구한 대로 검찰 수사 받고 특검 수사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길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